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중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중배입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로와 노동, 어느 말이 맞는 말이고 어떻게 쓰여야 할까요? 오늘 이슈픽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경기도에서 근로라는 용어가 들어간 조례안을 노동으로 바꿨는데요. 바뀐 조례의 수도 50개 가까이나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근로용어 일괄 정비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조례안에는 근로라는 용어가 들어간 경기도 조례에서 근로라는 말을 모두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뀐 조례의 수가 총 49개였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문화는 노동문화로, 또 근로조건은 노동조건으로, 근로권은 노동권 등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네, 이렇게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움직임이 있었던 건 지난해 대통령의 제안이 있은 뒤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그 뒤로 근로와 노동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인식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이죠. 당시 나왔던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취지 중에 하나가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양극화 해소,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먼저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겠다고 한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헌법 제32조 2항입니다. 근로의 의무라고도 일컫는 이 조항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근로를 지우고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로 개정안은 아니었습니다. 네, 물론 조금 흐지부지 되기는 했지만 그 뒤로 이를 계기로 다양한 지자체에서 조례를 바꾸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조례를 바꿨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3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조례 53개도 변경이 됐는데요. 조례에서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며 근로계약서는 노동계약서로, 근로소득은 노동소득으로, 또 근로자 이사제는 노동자 이사제로 이런 식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또 6월에는 광주시와 부산시도 이같이 조례를 변경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이렇게 바꾼 게 창원시였습니다. 지난 7월에 변경된 근로가 쓰인 시 조례는 총 31건이었는데 보시다시피 근로복지는 노동복지로, 또 근로환경 개선은 노동환경 개선으로, 일용 근로자는 일용 노동자 이런 식으로 쭉 바꿔 나갔습니다. 다만 개헌 자체가 된 건 아니니 상위법이나 시행령과 용어가 다른 경우 별도의 또 주석을 달아야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상적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근로와 노동, 조금 비슷한 의미처럼 들리는데 다른 말인가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 두 낱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모두 레이버로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경계가 모호하지만 말해주는 느낌은 우리 사회의 그동안의 쭉 역사 속에서 담겨 있는 약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볼까요?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성실함을 내포하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뜻으로 보다 중립적인 의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뜻은 비슷하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가치가 조금씩 다르다는 건데요. 또 일부에서는 근로는 근로정신대와 같이 일제의 잔재이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근로라는 말이 안 쓰였을까요? 정확한 검색을 위해서 근로를 한자로 넣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제1대 조선왕인 태조 때부터 총 814건이 등장을 하더군요. 국립국어원의 사전적 의미대로 보면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이 근로라는 이 단어를 그때에도 썼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제의 잔재라는 말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겠다는 데에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가치에 최우선적인 어떤 방점을 두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에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기록된 상황을 통일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이나 근로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가 있죠. 이와 관련된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근로자보호법, 부당노동행위 등 다양한 용어가 그 안에서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을 이렇게 이제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반대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는 뭔가요? 네,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사용해 왔는데 이제 와서 굳이 변경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제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위 법령이 바뀔 때까지 조례 변경을 유보하자는 입장입니다. 또 상위법이 바뀌지 않았는데 조례만 변경해봤자 용어가 혼재되는 건 이제 똑같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의 조례에서 근로가 노동으로 완전히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앞서 말씀드렸던 노동과 근로와 관련이 되는데요.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그 시작은 1886년 미국에서부터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같은 근로자의 날을 메이데이라고 불러왔는데요.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적은 보수에 괴로워하던 노동자들이 1886년 5월 1일에 총파업을 하면서 집회를 했던 것이 시초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부터 노동절 기념 행사가 개최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될 당시에는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여기 노동절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왔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5월 1일로 제정했던 것과 달리 날짜를 자리 잡는 데까지도 파란만장한 어떤 세월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1958년엔 한국노총의 전신 대한노동조합 총연맹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했다가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에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름도 날짜도 참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겁니다.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유명한 한 시의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아시다시피 무의미한 존재에 이름을 붙이며 그것이 의미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인데요. 근로, 노동, 어찌 보면 비슷한 말이지만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현실의 가치 기준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이름을 바꾸기 전 반드시 국민과 이 한 가지만은 반드시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달라지는 이름만큼이나 일하는 환경과 복지가 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이 엄중한 약속 말입니다. 오늘도 김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